기존에도 지금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이 어디냐면,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이 수혜지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제 시작된다고 하죠. 오늘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었을 때 또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변화를 한다면 이게 어떤 지역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죠. 이 녀석은 말이죠, 대상자가 누구죠? 신혼부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금리를 낮춰서 제공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조금 젊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면은 또 가능하기도 하죠. 범위가 조금은 넓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죠. 근데 정확하게 언제 종료됐는지 아세요? 이 두 가지의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 이 녀석은 9월달 말부터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종료되면서부터 작년 9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이 되고 더 거래가 적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온 정책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죠. 보금자리는 아니고 일반형인 특례 대출인데요.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매매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전세를 맞은 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전세금 반환하는 용도로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신생아 특례, 이거는 또 다르겠죠. 얘는 뭐냐? 이건 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아이가 있어야 된대요. 그 아이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자. 원래 무주택자는 앞에 것도 똑같이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달라붙는 거죠.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자. 인원이 좀 작아지겠죠, 기존보다. 그 소득에 따라 이제 뭐 금리 뭐 1.6에서 3.3%까지 이제 금리를 5년간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추가로 출산하면은 뭐 조금 금리를 더 낮춰주겠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구입할 때, 그때 이제 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가 아니라 전세, 그때 자금으로도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되면. 물론 이제 기준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9억 원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가 5억 이하. 전세는 전세금 자체가, 보증금액 자체가 5억 밑으로. 그 다음에 실제 대출 한도가 3억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소득에 따라 금리가 또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거보다는 확실히 특례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금리를 해주죠. 지금 여기는 뭐 1.6에서 3.3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뭐 아래쪽은 뭐 1.1%에서 3%로 뭐 해주겠다. 여기는 뭐 5년 동안 해주고, 여기는 뭐 4년 동안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런 마이너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기존 게 있을 거고, 지금 새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범위가 어떨까요? 조금 더 넓죠. 여기는 조금 더 좁죠. 네, 그렇지만 얘가 영향을 다시 주겠죠. 그 다음, 이 대상이 보면 타겟이 이제 훨씬 더 뾰족해요. 거의 진짜 젊은 사람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의 선택지가 뭐다? 결국 두 개다. 매매할 때 쓰든지 전세할 때 쓰든지. 근데 이분들이 다 뭐 집을 살 수 있는 환경, 여유가 있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또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매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또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 명확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지역을 과연 선택을 할까? 매매든 전세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곳을 선택할까? 기존에도
지금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이 어디냐면 뭐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송도 같은 지역이었고,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축이면서 대단지가 있는, 커뮤니티 잘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었고, 아니면 뭐 조금 외곽으로 간다 하더라도 신도시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인기를 조금 끌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진행됐을 때도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택지는 당연히 오래된 구도심과 여기 신도시가 있다고 하면 거리가 조금 여기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만약에 구도심이어야 된다고 하면 구도심 안에서도 조금 대단지 신축을 선호하겠죠.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도권이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서울이 있을 거고, 여기 경기도가 있겠죠. 자, 경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지는 여기가 좋죠. 나가면 나갈수록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서울 1급지 안에는 이제 대단지이면서 이게 막 신도시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입지가 좋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나쁜 곳으로 흘러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지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신도시, 새 아파트 이걸 너무 선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도시가 어디에 있냐고 보면 서울 핵심지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뭐 이런 곳에 있을 확률이 있죠. 아니면 서울의 1급지는 아니고 만 2급지쯤 되는데 신축 아파트가 조금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곳을 선호하겠죠. 결국은 이런 곳이 먼저 흐름을 탄다. 원래는 이게 1번, 2번, 3번 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2번과 3번 사이에 신도시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곳이 먼저 더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딱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치고 올라오면 더 좋은 입지도 절대 그것보다 금을 낮춰서 내놓지를 않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흐름은 다시 입지가 좋은 곳에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여기를 쭉 모니터링 했는데 실제 거래가 이런 지역에서 거래가 조금 더 되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거기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나도 이런 걸 사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좋은 입지, 지금은 조금 거래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곳을 선택해 두면 결국은 흐름은 흘러서 온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조금 그냥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이 수혜지가 어떻게 될까? 제가 그냥 예시로 적는 겁니다. 자,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여기 신도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탄 2기 신도시, 그게 안 되면 뭐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다산 신도시 있죠. 또 8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뭐 옥천 같은 것도 있겠죠. 좀 멀지만. 그 다음 저 왼쪽 위로 가면은 이제 뭐 파주, 운정도 있을 거고요. 또 GTX 호재가 또 조금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까 은평구에 좀 더 올라가면은 지축지구랑 삼성지구 뭐 이런 곳들도 신도시 느낌 충분히 나죠. 그게 아니라 이 뭐 인천으로 가면 또 당연히 송도가 나올 거고 청라가 나올 거고 좀 더 가면 이제 막 검단 신도시가 나올 거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또 많죠. 사실 여기 또 뭐 광명에 있는 철산, 일직동, 신도시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대규모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선호할 거고, 당연히 뭐 광교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용인 수지라도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생뚱맞게 뭐 서울에 있는 뭐 제일 비싼 동네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젊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에서 또 신도시 느낌 나면서 대중적이면서 무난한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서도 구도심이 있고 항상 신도시가 있죠. 당연히 신도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라고 하면은 대전에 유성구도 있긴 한데 젊은 분들은 이제 애가 어린데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뭐 그러면은 꼭 뭐 좀 당연히 학교 보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서구가 아니라 뭐 유성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세종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청주 같은 경우도 뭐 복대동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뭐 청주 테크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또 선택해 갈 것 같고, 뭐 전주 같은 곳들은 뭐 효천이나 뭐 이런 구도심, 뭐 효자동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에코시티나 뭐 혁신이나 이런 곳들 뭐 선택을 당연히 해 나가겠죠.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해운대구나 전통적으로 좋은 수영구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또 선택해 나가겠죠. 또 명지 뭐 에코나 아니면 오른쪽에는 차라리 기장에 있는 일광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또 빠지는 수요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냥 큰 맥락을 보면 지역들도 그냥 결국은 어떤 지역이 조금 더 선호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울산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옥동이나 신정동이나 좋은 거 다 알지만 교육 1순위라는 걸 알지만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기에는 차라리 중구에 있는 좀 뭐 대규모로 입주된 아파트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그 북구로 가면 또 성룡택지개발지구나 이제 이런 곳들이 그냥 좀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무난한 선택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거래가 조금 더 또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쫙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이렇게 나 신도시야, 나 택지개발지구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애들 막 키우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옆집에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 이야기를 이제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해서 뭐 전세 이렇게 대출 받고 들어왔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특례 써가지고 이렇게 뭐 내 집만 해서 들어왔어요. 하다 보면 또 주변 지인들한테 또 자꾸 그 이야기를 할 거고,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얼마나 큰 그 영향을 줄 거냐, 파장을 줄 거냐, 이건 사실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일부 도움은 되겠으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 또 살짝 또 꺾여 있는 분위기에서 얼마나 참여할 거냐. 항상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이 또 이런저런 또 뭐 많이 해주겠다고 선포는 많이 해놨는데 이게 또 대선이 가봐야 이게 또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화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되는 요인과 이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방금 예상한 대로 또 그쪽 지역들이 거래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이 집을 뭐 이 타이밍에 꼭 내가 이거를 활용해서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건 사실 스스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맞느냐? 정말 내 자산을 이렇게 여기다가 깔고 있어도 괜찮을 거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해주고 이렇게 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시세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올라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투자의 어떤 비중이 정말 크냐 작냐, 결국은 이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이게 막 날아가고 있으면 사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야, 묻지도 말고 사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꼭 사야 돼요? 물어봤자 이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뭐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게 9월달 특례보금자리론 끝나자마자 거래량 급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장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이제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새로운 게 나왔죠. 이게 얼마나 영향을 시장에 그리고 파장을 줄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막 이거 가지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향 파장은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없던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 수요의 대상이 작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급 효과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생각보다 좀 입지가 괜찮은 것들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그라시움 이런 것들은 막 바닥치고 올라간 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원래는 천천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왜냐면 시장에 막 40 몇 조를 풀어버리니까. 근데 지금도 뭐 자금을 한 27조를 푼다고 하고 예전에는 40조 이상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고 대상자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7조가.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구나. 그리고 영향을 줬을 때 어느 지역에 더 영향을 줄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지역만 볼 게 아니라 결국 입지 좋은 곳을 봐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제가 조금 더 드렸고요. 너무 이제 겉으로 보기에 멋진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어도 결국은 입지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 좋은 것들은 시간 지나면 이게 구축이 결국은 되니까 결국 나중에 얘가 위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자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지금 이것 때문에 내 집 마련해야 돼요 말아요 그건 아니죠. 이런 이 혜택 특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냐 나에게 지금 내 집이 필요하냐 그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것들을 결국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마지막 예스, 노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합하고 참고는 하겠지만 그 최종 결정은 결국은 스스로 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또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뭐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선택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